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김동님께서 질문이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김동님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의 인프라 관련하여 붕어님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각종 공공 인프라들이 현재는 세계적으로도 좋은 게 맞는데 저는 당장의 편리함을 위해 미래로 떠넘기는 것도 있어 보이고 비용들이 말도 안 되게 싸다 생각이 들어서요. 얼마 전 구축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고장난 뒤 수리가 안 되어 고층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 기사도 보면서 인프라 비용이 올라가면 한순간 무너지면서 심각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서울에 있으면 대중교통만 봐도 알 수 있고 물류 서비스 등 각종 분야 전반적으로 다 산전된 문제라 봅니다. 기술자는 점점 줄고 있는데 비용은 늘고 있고요. 일할 수 있는 인구는 줄고 있는데 각종 주거 지역부터 모든 시설의 노후화는 진행되고 있다 보니 심각한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 붕어님의 생각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내용이네요.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강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좋다는 거는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살기 좋다는 말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 불평이 많죠. 인프라가 이렇게 좋은데. 예. 이렇게 좋은 나라 사람인데 불평이 많아요. 근데 인프라가 좋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인프라에 쓰여진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인프라 때문에 돈 쓰는 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배달 음식 같은 경우에도 배달 비용 많이 지불하고 있고, 그리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까우니까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근데 사람들이 인프라 한번 맛들이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번 인프라에 맛들이면 못 접어요. 예. 인프라 중독이라고 하죠. 그리고 중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아. 젊은 사람들이.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건 인프라 없으면 못 산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미 인터넷 쇼핑이나 배달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어요. 이게. 지금 사람들한테 당신 그동안 인프라 많이 썼으니까 일주일 동안 택배 이용하지 말고 배달 음식 먹지 마, 커피도 사 먹지 마 라고 하면 하루도 견디기 힘들어할걸요. 아마 하루도. 그리고 스마트폰 생각해요. 스마트폰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아니라 한 10시간 못 쓰게 해도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들 머리맡에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해 하잖아요. 불안해. 저도 불안해 합니다. 저 사람이기 때문에. 인프라라는 게 무서운 게 그런 겁니다. 당장 못 쓰면 사람들이 힘들어요. 이게 당장 못 쓰면, 당장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동안 늦었던 삶의 질이 확 떨어져요. 이게 그냥 불편한 것 뿐인데, 근데 사람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뭔가 신체가 뭔가 안 움직이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 받아요. 이게.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김동님이 관가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당장의 편리함을 위해 미래를 떠넘기는 거. 그러니까 인프라 사용을 좀 줄이자 이 말이잖아요. 인프라에 대한 의존 줄이자 이 말인데,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인프라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프라를 계속 이용하고 거기에 비용을 지불하고 계속 사용해 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맞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택배 주문 해주니까 택배 물량 많이 받아가지고 그 돈을 버는 거 맞잖아요. 그분들은 자신들이 써야 될 택배 물량이 많은 마을에서 돈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택배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많은 물량의 택배를 많이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택배를 말 시키면 시킬수록 돈을 많이 버는 구조예요. 배달도 그렇죠. 배달도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많이 먹어야 배달콜이 많이 오니까 돈을 많이 버는 구조예요. 이게. 인프라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인프라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프라가 있어야 기업들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프라가 일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인프라에 목을 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이런 페이 시스템 알죠? 페이 시스템. 스마트폰으로 이제 결제하는 페이 시스템.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페이, 애플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거 쓰시는 분들 많죠. 근데 기업들이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그냥 소비자가 사용하기 편하라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페이 시스템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돈 쉽게 써라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 돈 써가지고 우리 프로그램 많이 써야 우리가 돈을 번다 이거예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이런 페이 시스템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얼마 쓰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마트폰 페이 시스템으로 돈 쓰는 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돈을 얼마 쓰는지 가늠이 안 돼, 이게. 나중에 요금 받으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소비할 가능성이 커, 이게. 특히 요즘에 기업들이 유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현찰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자꾸 스마트폰 어플로 돈 쓰게 만들거든.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돈 썼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게. 왜냐,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그냥 결제가 되기 때문에. 생각해봐요. 배달 플랫폼도 그런 거예요. 배달 플랫폼 왜 만든지 아세요? 사람들 계속 써서 우리 프로그램 계속 이용하게 만들어서 돈 좀 벌자 이거죠. 말로는 고객들 편하게 만든다. 말로는 고객들 위한다고 하지만 그 말이 그런 거고 정작 본인들이 원하는 거예요. 니들이 최대한 많이 써 우리가 돈을 번다. 니들이 우리 프로그램 최대한 많이 쓰고 접속을 많이 하고 주문 많이 시켜야 우리가 돈을 버는 구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쿠팡 이츠나 뭐 배달민족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봐. 기업들이 손해보는 장사 하겠냐고요. 절대 안 합니다, 이게. 기업들 입장 인프라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왜냐? 사람들이 자꾸 인프라에 의존해서 그런 어플 같은 프로그램을 많이 쓸수록 알아서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런 어플 프로그램은 유지비가 많이 안 되잖아,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재료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인력이 막 엄청나게 투입되는 것도 아니라 프로그램을 어떻게 깔기만 하면 그만이잖아. 이것만큼 기업 입장에 효율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개발비나 들어가겠지. 개발비나 서버 유지하는 돈 들어가겠지만 사람 인력을 이제 돌려가지고 재화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 작년 배달의 민족 영업이익이 4천억이 넘어요. 이게 웬만한 대기업 영업이익보다 더 커요, 이게. 마진율이 엄청납니다, 이게. 일반 제조업보다. 왜 그러겠어? 뭐 이게 무슨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엄청난 사람의 어떤 인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물론 프로그램 개발할 때 그 프로그램 이제 만들려고 투입된 인원은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 제조업 같은 거에 비해서는 마진이 높아요, 여러분. 이 어플 프로그램이. IT가 좋은 게 그런 IT가 개발 잘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쓰여지고 하면 이게 굉장히 마진이 높아, 이게. 여러분, 일반 그런 제조업은요, 마진이 그렇게 안 높아요. 자동차도 마진이 그렇게 안 높아요, 여러분. 완성차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 막 4천원 만들려면 한 매출 한 6초, 7초 찍어야 될걸요, 아마? 그리고 쿠팡도 생각해요. 쿠팡도 인프라가 없으면 망합니다. 망해요. 생각해봐. 그 당일 배송 하려고 이제 사람들 많이 이제 지원시키잖아요. 쿠팡 이미 좋아진 게 뭐예요? 당일 배송이잖아. 총알 배송. 만약 사람들이 쿠팡을 이용 안 하면 그만큼 수요가 적으니까 당일 배송 서비스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인프라가 좋아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가짓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기업들이 이거 포기할까요, 이게? 기업들은 점점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인프라를 더 의존하게 만들 거예요. 더 우리 어플을 쓰고, 더 우리 택배를 이용하고, 우리 물건을 사고, 자꾸 그렇게 유도할 거야. 젊은 사람들 그렇게 빠져들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지금 봐봐, 스마트폰 없이 못 살고, 페이 없이 못 살고, 배달 어플 없이 못 살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한 번 썼던 사람이 이거 접는 거 봤어요? 어플 지우고, 쿠팡 이용 안 하고 봤냐고요. 계속 이용하잖아, 여러분. 한 번 썼던 사람은. 왜냐, 이게 편하니까. 또 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거야. 한 번 이렇게 빠져들게 하니까 알아서 돈을 버는 구조야. 이걸 포기하겠냐고요. 그래서 인프라가 무서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기업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인프라에 더 목을 맬 겁니다. 점점 더 목을 맬 거야. 점점 사람들 말로는 편하게 난 명목할 프로그램 만들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랑 편한 프로그램 써가지고 돈을 좀 써라 이겁니다. 돈을 좀 써라. 부동산 인프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수리가 안 됐는데 근데 이런 아파트가 흔할까요 이게? 이런 아파트가? 사실 난 저 아파트만 문제 있다 생각하거든? 저 아파트만. 왜냐하면 보통 아파트에 보면 경비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보통 이제 관리사무소도 있습니다. 구축도 구축 나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고장나는 경우 자주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보통 관리사무소 고치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업체를 불러야 돼, 이게. 이거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네,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물론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엘리베이터 업체 부르면 더 금방 고칠 수 있는 거니까. 네, 하루는 고생해야지 이게. 그래서 보면 신축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2개예요. 아시죠 여러분? 요즘에 지어진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2개야. 하나 고장나면 이제 다른 옆에 쓸 수 있도록. 근데 그런 건 있겠지 뭐냐면 앞으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앞으로 DIY가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DIY. DIY가 뭐냐면 Do it yourself. 그러니까 뭐냐면 자가로 자기가 수리해서 만드는 거.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지금 에어컨 틀었는데 여러분 집에 에어컨 있죠? 근데 이 에어컨이 한 번씩 청소해줘야 돼. 필터 교환을 한다거나 청소하는. 근데 이거 업체 부르면 돈 많이 깨지거든요. 근데 앞으로 업체를 부를까 이거? 물론 업체를 불러서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더 나을 수 있는데 이 생각보다 돈 많이 들거든요 이게. 에어컨 청소 필터 갈아주고 하는 게 부담된단 말이야 앞으로. 근데 그건 있어요. 뭐냐면 인프라에 대한 비용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비용은 늘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 물가가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심해지면 당연히 인프라에 대한 비용은 늘 수밖에 없어요. 택배비나 아니면 이제 그런 공요금 서비스 같은 건 당연히 비용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싸게 쓰는 건 분명히 있어 이게. 그리고 인프라가 없어서 적응할 사람은 적응합니다. 오히려 인프라에 중독된 사람들이 힘들지. 왜냐하면 인프라에 중독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점점 사람이 게을러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게으르거든요. 상당수가 게을러요. 왜냐 스마트폰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움직이거든요. 요즘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맞잖아요. 배달 음식 시켜 먹으니까 어떻게 돼? 그냥 누워있다가 배달 음식 왔는데 받아가 먹고 설거지할 필요도 없고 편해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 밖에 나갈 필요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 의존도 높아지잖아 이게.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이게. 사람이 게을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좀 멘탈적으로 약해지죠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래. 인프라에 대한 비용은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분명히 올라가. 근데 인프라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안 좋아요. 너무 과하게 의존해. 그래서 물론 인프라들 아예 안 쓰고 사는 건 좀 미련스러운 행동이고 그게 적당히 써야겠죠. 쓰되 하나에서 열까지 다 인프라 고집하면서 거기에 다 맞춰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인프라 쓰는 건 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절충해야 되죠 이게.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보면 요즘에 너무 인프라에 많이 의존하고 인프라에 대한 비용을 많이 써요 이게. 너무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어. 특히 서울 같은 게 그게 더 심하다. 서울은 복잡하고 사람들이 또 피로감 많이 느끼다 보니까 점점 밖에 안 나가거든. 그래서 배달 음식 의존도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식비가 많이 나가서 돈이 안 모여요. 인프라가 중요하긴 한데 근데 인프라가 전부가 되면 안 돼요. 인프라 하나만 보고 무조건 결정하면 안 돼. 요즘 보면 막 직장이 막 먼데 있으면 안 가려고 그래요. 회사가 좋아도. 근데 그게 반드시 해가 누구한테도 기회될 수 있거든요. 요즘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집니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하나에서가 너무 재고 따집니다. 집불 자기들이 뭐 대단할 것도 없고 돈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좋은 사람도 아니야. 점점 일자리 시장 안 좋아져요. 근데 계속 인프라나 그 조건 따질 거야? 그럼 나중에 내가 들어갈 일자리가 없으면 팔아준 데 없으면 어떡할 거야? 인프라 좋은데 나 우리가 기다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하나에서 열까지 인프라 따져가면서 너무 조건 따져가면서 그렇게 자기 입맛에 맞게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인프라는 적당히 쓰자. 그리고 인프라는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다. 네. 인프라는 점점 발달할 것이고 기업들은 점점 인프라에 대한 비용을 일반 사람들한테 많이 요구할 것이다. 점점. 왜냐? 기업들이 이미 이걸로 재미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배달 플랫폼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도 이런 인프라적인 요소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 이게. 많은 IT 기업들이 인프라에 많이 매달릴걸요? 저 어플 프로그램 같은 거 개발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비용 청구를 하기 위해서 이미 재미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프라적인 관련 프로그램은 날이 갈수록 개발됐으면 개발됐지 전 퇴화되지 않는다고 봐요. IT 기술 중에 하나가 인프라가 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든. 생각해봐. 4차 산업 같은 것도 생각해보면 이제 서빙 로봇 같은 것도 이제 편해지는 거 아니야?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 보면 로봇 중에 보면 치킨 튀기는 기계, 커피 타는 기계, 야채 써는 기계 나오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인프라죠, 여러분. 무조건 뭐 사기 쪽 이런 거 떠나가지고 요즘 보면 자영업도 사람들이 직접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도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인프라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에는 점점 더 매달릴 거예요. 점점 더.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비용은 점점 더 많이 들 겁니다, 이게.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고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저에게 질문을 주신 김동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